유튜브들의 현명한 선택, 맛있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수요일 생방송 정보쇼 베스트 70입니다. 지금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만개했죠. 축제가 연기되면서 정말 만개한 봄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봄꽃이 보기에 좀 화사하잖아요. 희한하게 이 꽃은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맞습니다. 이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은 꽃들은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활력을 준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봄꽃들은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약으로까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꽃이 벌어지기 전에 어린 목련 꽃잎을 말려서 다려 드시면 이 비염이나 축농증에 효과가 있고요. 또 벚꽃을 말려 드시면 말려 차로 드시면 또 폐를 맑게 하고 피부가 고와진다고 하네요. 이야, 우리 하현정 박사님이 되셨군요. 네, 공부 좀 해왔습니다. 효능을 제대로 알려주시는데 뭐 진달래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뭐 화전놀이, 화전 이렇게 전을 붙여서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요리에 응용하기도 했는데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좋다고 또 알려져 있죠. 네, 정말 꽃은 팔방미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꽃의 효능이 또 있습니다. 이 튤립의 잎은요, 이 가전제품의 전자파를 약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프리지아 향은 이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혈압을 낮게 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까 꽃과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미화 씨, 남현승 씨, 황순유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하현정 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윤중로에 TV 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전자파 다 잡아주고 뭐 두통도 없애주고 뭐 아주 효과가 많네요. 저를 가까이 해주세요. 장미화잖아요. 장미화. 네. 장미까지 있고 또 화까지. 그렇죠. 확실하죠. 미화 담당이죠. 꽃이네요. 청소 담당이고요. 다들 처음 듣는 얘기인가 봐요. 그런 느낌 받았었나 봐요. 많이들 놀래하시네요. 네, 우리 왜 꽃놀이들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주말마다 좀 여행을 못 가는 게 늘 아쉬웠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곳곳이 다 포토존이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뭐 벚꽃, 개나리, 진달래 할 것 없이 봄꽃이 만발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좀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마음의 여유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봄꽃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던데. 왜요? 이게 봄꽃들도 피는 좀 시기가 조금씩 틀려요. 그렇죠. 처음에 개나리 피었다가 지 때쯤 되면 벚꽃 피죠. 네. 그다음에 뭐 진달래, 철쭉 피죠. 요거 치면 뭐 목련, 그다음에 장미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피고 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봄이 찾아와서 그런지 갑자기 다 펴버렸어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나누어 보는 그런 재미가 조금 덜한 것 같긴 해요. 그건 또 그래요. 또 깊은 얘기인데 그건 날씨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꽃이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제가 오늘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뭐 만개한 꽃들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꽃도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꽃이 만개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맛있는 수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7분 가리키고 있네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과연 뭘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공개합니다. 아이들 간식거리 만드는 게 고민이시라고요? 영양 만점, 맛있는 간식을 만드는 쉬운 방법, 요리를 글로 배웠어요 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비타민C의 여왕 딸기가 제철을 맞았다. 딸기를 더욱 맛있고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공개합니다. 생방송 정보쇼 베스트 70, 여러분의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맛있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한 몇 끼 굶고서 먹는 거죠. 예,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건 진리인 것 같고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식욕을 채우는 것 그리고 생존을 위한 것이 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죠. 사실은 음식의 맛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특히 그 세계를 여행하면서 맛보는 각 나라의 음식들을 먹는 것도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한 그 척도가 되잖아요. 장미아 씨는 이렇게 여행하면서 세계 음식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음식이 가장 맛있고요. 여행을 안 해봤구나. 저는 사실 외국 나가면 못 먹어요, 음식을. 막 기름지고 향이 있는 건 또 그래서 못 먹겠고 기름이 너무 많은 건 못 먹겠고 그래서 외국 나가면 쫄쫄 굶다가 살이 쫙 빠져갖고 오는데 그래도 뭐 하나 꼽으라고 하시면 그 태국 그 바닷가 해안에서 노을이 싹 질 때 바비큐? 아니요? 네. 하얀 테이블보를 깔아놓고 거기에 새우, 뭐 이렇게 해산물들을 쫙 깔아놨는데 그 분위기와
그 모든 것이 맞아떨어서 지금도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고 있어요. 예. 좋은 데 가셨구나. 근데 저도 장미화 씨하고 좀 비슷한 게요. 네. 왜 방송을 하다 보면 세계 몇 대 진미 해가지고 뭐 불도장이니 푸아그라니 먹어볼 기회가 정말 우리나라 음식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무리 먹어도 저는 아직까지 세계의 그런 맛있는 음식에 대한 정말 진가를 제대로 못 먹고. 우리가 못 먹어봐서 그런가 거예요. 봐요. 경험이 별로 없나 봐요. 황순유 씨처럼 잘 드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음식이 맛있긴 맛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같고. 저도 사실은 해외여행 가면은 네. 비가 제가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잘 먹게 생겼는데 네. 못 먹어요. 그래요? 고추장에 무슨 진짜 저 즉석 밥하고 다 싸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서양 요리가 그래도 뭐 그냥 피시앤칩스라고 이렇게 생선하고 그냥 감자튀김 이런 것들은 잘 먹겠는데 저도 향신료가 강한 건 못 먹겠더라고요. 네. 의외네요. 예. 네, 의외예요. 예. 근데 사실 그 외국 음식 보면 제일 두려운 게 맛있어 보여서 시켰는데 전혀 아닌 경우. 아닌 왜냐면 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맛일지 우리가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까봐 그게 가장 좀 또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 중국 음식 중에 혹시 네. 샹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샹차이? 이 글쎄요. 샹차이가 중국 음식 중에서 이 빼놓을 수 없는 감초 역할을 하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마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청국장을 맛보는 것과 그러면은 안 같은 맞죠. 이치인 것 같은데 이럴 때마다 이 한국인 입맛에 맞는 다른 나라 음식 차트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편하죠, 그러면 그런 좋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넓고 먹을 음식은 많다. 누가 또 만들었어? 제가 만들었어요. 예. 저는 제정신 아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외국 분들이 보면 우리나라 음식 좀 짜고 맵고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외국 음식을 먹으면 좀 이상한 향 때문에도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오늘 이 음식은 말이죠. 글로벌 음식입니다. 모든 나라 국가의 사람들에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음식인지 지금 확인하시죠. 궁금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는 음식은 뭘까? 미국 CNN에서 운영하는 정보 사이트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그 답을 내놨는데요. 눈에 들어온 거 태국 음식 팟타이 5위네요. 과연 어떤 음식일까 궁금한데 급히 발걸음을 옮겨 찾아가 봤습니다. 팟타이 정말 유명하죠. 마치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는 이국적인 분위기.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태국일까요? 한국일까요? 어딜까? 한국에 있는 태국 음식점. 정답. 전통 태국 레스토랑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으로 온 태국 유명 호텔의 셰프들이 직접 요리해 태국 전통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저희가 태국 방콕에 있는 호텔의 직영이기 때문에 그 호텔에서 직접 이제 오시는 분들이 요리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 팟타이 하나만 주세요. 여기 팟타이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팟타이 등장입니다. 이거 맛있나 보죠. 볶아서 이렇게 면 볶은 거 아닌가요? 태국의 대표 음식이자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대중적인 인기 메뉴 팟타이.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숙주랑 다 버무려지니까 맛있어. 태국 음식이 좀 맵죠? 그랬던가요? 몰라요. 맛있어. 바삭바삭하기도 하고 아삭아삭하다가도 면을 씹으면 또 물컹물컹하다가 그런 재미들이 있는 음식 같아요. 새콤달콤한 그 소스, 그다음에 땅콩의 고소한 맛이랑 실파 같은 거 들어있어서 씹히는 맛, 숙주에 씹히는 맛, 숙주를 이렇게 생으로 딱 넣어줘서 따끈따끈할 때 숨이 팍 죽잖아요. 그러면서 더 맛있잖아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세요. 그 맛의 비법 알아봐야겠지요. 계란, 숙주, 그리고 부추, 두부, 그리고 타마린 소스가 들어가요. 타마린이 건 만두 재료인데요? 큰 나무 열리는 열매 같은 건데 뭐 한번 직접 보실래요? 이게 타마린이라는 열매예요. 조미료로 쓰이는 타마린은요, 새콤한 과일 향과 향신료 특유의 향이 난다고 합니다. 또한 타마린에서 나온 과육은 고기를 부드럽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 색깔처럼 달콤한 캐러멜 맛이 난다는 팟타이 소스. 달콤해 보이죠? วันนี้ผมจะทำสเต็กกุ้ง ให้ชมกัน 알락알락. ใส่น้ำ 프라이팬에서 달걀을 바르게 익혀준 다음 각종 재료와 메인 재료인 쌀국수, 그리고 아삭한 숙주나물을 넣어서 볶아주는데요. 어허, 고소한 향이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베트남에 태국 진짜 숙주를 많이 쓰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팟타이의 하이라이트 달달한 타마린 소스를 넣고 다시 한번 볶아주면 되는 건데 맛있겠는데요? 어허, 군침납니다. 우리나라 입맛에 잘 맞을 것 얇지도 같아요. 두껍지도 않은 먹기 좋은 두께의 면발에 갖가지 재료가 어우러진 맛, 더욱 고소한 맛을 느끼고 싶다면 땅콩가루 넣어주시고요. 땅콩. 새콤달콤한 볶음 쌀국수가 완성입니다.
세계의 가장 맛있는 음식 랭킹 5위 태국 전통 음식 팟타이를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유가 있어요. 타이 음식이라서 향신료가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향이 강하지 않아서 괜찮고 저희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달콤한 맛하고 매콤한 맛도 많이 있거든요. 타이 음식에는. 그래서 즐겨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달고 매운맛. 우님 빠뽕거리 아울렛카. 우님 빠뽕거리 아울렛. 우님 빠뽕거리라는 요리세요. 이 요리는 이제 옐로 커리 파우더에 샐러리 해서 조금 부드러운 게 요리시고요. 태국에서는 이제 고급 요리 중에 하나신데 저희 매장에서 이제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이시고. 자, 뿌림 빠뽕가리의 주재료는요 소프트 크랩인데요. 태국이 원산지인 이 게는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 껍질을 발라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자, 그리고 살짝 기름에 튀겨줘 바삭한 맛은 물론 게의 맛과 향을 제대로 살아나게 한다고 하네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카레의 향과 코코넛 크림의 부드러운 조화, 여기에 담백한 게살과 상큼한 채소가 어우러져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맛을 낸다고 합니다. 카레의 매운맛보다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강해 태국 음식을 처음 맛보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좋아하는 요리라고 하는데 태국 음식점 간다면 놓치지 말아야겠죠? 참 이름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색감도 화려하죠. 뿌님 빠뽕가리. 맛있을 것 같습니다. 카레와 어우러진 고소한 게살과 달걀의 환상적인 조화, 여기에 하얀 쌀밥을 쓱쓱 비벼 먹으면 세상 부러울 거 없는데 게다가 영양까지 가득하니까 먹고 또 먹고 자주 먹어도 생각나는 그 맛입니다. 얘가 이제 보통 이렇게 까서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건 통째로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영양가도 좋을 것 같고 씹는 맛도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고요. 또 계란이 들어가서 뭘 발라 먹지 않아도 되니까. 계란하고의 그 맛이 굉장히 게 발르면 먹을 게 뭐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중 랭킹 1위를 차지한 음식은 인도네시아 음식 렌당인데요. 렌당을 찾아 나선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모든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경기도 안산의 다문화 음식거리입니다. 여기 렌당 있어요. 렌당이 1위군요. 인도네시아 음식 전문점답게 화려한 색감의 장식품들이 먼저 눈길을 이끌었는데요. 식당에 렌당 팔아요? 예, 여기 렌당 팔고요. 렌당뿐만 아니고 인도네시아 음식, 대표적인 음식들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Rendangnya silakan makan. 자, 1위를 차지한 렌당, 어떤 음식일까요? 뭐 평가 기준이 있었겠지만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렌당 좋아하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주 먹으니까 맛이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렌당은 소고기와 인도네시아 향신료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소스로 만드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와 거의 똑같은 맛을 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향신료는 특히 그 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부터 직접 들어오고 더군다나 저희 인도네시안 요리사가 직접 요리함으로써 맛을 현지와 가급적이면 똑같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Mau bikin rendang. 렌당은 열대지방의 여러 재료들을 갈아 만든 반죽에 코코넛 밀크와 레몬그래스 그리고 라임을 넣고 만드는데요. 국물이 쫄아들 때까지 끓여주기 때문에 정성이 듬뿍 들어간다고 하네요. Rendang ini boleh dimakan dan siap dihidangkan setelah airnya habis. 한국의 제육볶음 그리고 갈비찜과 비슷한 맛을 내는 렌당은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향신료의 맛이 부담스럽지 않고 적당히 매운맛은 입에 딱 붙어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매워, 좋아요. 매워, 맛있어요. Rendang sangat enak sekali karena bumbu-bumbunya yang sangat banyak menjadikan daging sapinya sangat empuk sekali. 저희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좋아하는데 인도네시아 분들도 아주 매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남아 음식보다도 인도네시아 음식은 한국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친숙한 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음식 중에 사테 또한 인기 메뉴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사테는 양고기나 쇠고기를 사용한 일종의 꼬치 부위예요. 양념된 고기를 오븐에서 구워주고 달콤한 소스를 발라서 다시 한번 익혀주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사테를 맛있게 먹으려면 소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요거요? 어떤 맛일까요? 달콤하면서 매운맛.
매콤한. 대답이 없군요. 깐장 소스는 고소하고 약간 매운 편입니다. 그래서 담백한 맛을 내기도 하고요. 이 간장은 인도네시아 간장은 저희랑은 좀 틀리죠. 약간 달콤합니다. 그래서 달콤하고 약간 매운맛을 낼 때는 간장 소스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꼬치에 매콤한 땅콩 소스나 달달한 간장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그 맛에 반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고 하네요. Sate ini kalau dicampur sama kecap nih, rasanya enak banget. Manis, ada pedesnya. 땅콩이랑 먹으면 안 매워요. 맛있어요. 사태 진짜 맛있어요. 고향에 먹고 싶으면 사태 먹고 해야 돼요. 세상은 넓고 맛있는 음식은 많다. 매일 먹는 음식이 조금 지겨우셨다면 다른 나라의 문화와 특색이 담겨있는 이국적인 음식으로 색다른 맛의 세계를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나라와 가까워지고 그 나라 국민과 친해지고 싶다면 먼저 음식을 먹어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음식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그럼요. 태국 음식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가 좀 자극적인 음식들을 좋아하잖아요. 맵고 짜고 시고. 근데 이제 그런 향신료나 양념들이 역시 동남아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우리 화면 보기 전에 분명히 다들 외국 음식 별로 입에 안 맞아요. 그랬었는데 다들 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맛있겠다 막 다 이러는 거 예. 보면 우리가 많이 못 먹어봐서 그러는 것 맞아요. 같긴 해요. 근데 아까 랭킹 2위였죠. 한국의 그 볶음밥하고 좀 비슷했던 나시고랭을 제가 처음 먹었을 때 일단은 정말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우리하고 좀 친숙한 맛도 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음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거부감이 없었었는데 아까 랭킹 1위가 렌당? 렌당. 네. 한국의 제육볶음하고도 비슷하다고 하니까 꼭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그러게요. 그럼요. 그 문화의,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음식을 먹어봐라. 뭐 이런 이야기도 아까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나라의 음식을 한번 경험해보면서 문화도 한번 알게 되고요. 이번 그 설문조사가 그래서 그 문화도 알고 음식도 알고 음식의 그 이름까지도 알았잖아요. 빠뽕, 뽕가리요? 그걸 또 까먹어버렸네요. 이름은 어렵지만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참 자랑스러운 게 그래도 이 동아시아의 동남아시아의 음식들이 뭐 1위와 5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이 지역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기분도 좋고. 그나저나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간식 필요할 텐데 뿐만 아니라 뭐 비라도 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보채서 집에서 또 맛있는 간식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평소에 어떤 간식 챙겨주세요? 뿌님 빠뽕가리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참 재료가 없구나.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직접 간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요. 진짜요? 제 큰 아이가 저하고 입맛이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간식으로 두부김치를 좋아해요. 오, 정말? 네, 그래서 진짜요? 제가 두부를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김치 이렇게 1학년이. 볶아서 같이 이렇게 먹는데 막걸리까지 같이 먹는 건 아니죠? 막걸리는 안 먹고 아이는 우유, 저는 막걸리와 함께 먹고 있죠. 두부김치 손쉽게 할 수 있는 간식이잖아요. 괜찮네요. 아이들이 의외로 좋아할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이렇게 좀 간식이나 먹을 거에 좀 목숨 거는 스타일이라서 간식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챙기는 편이에요. 그래요? 뭐 치킨이나 피자나 뭐 다양한 간식들, 쿠키 같은 거 많이 헤매기는데 가장 곤란할 때가 새 아이가 각자 다른 간식을 먹고 싶다고 맞아. 할 때 누구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땐 그렇죠. 아예 안 해줍니다. 아예 안 해줘요. 왜냐면 누구만 들어주면 다음에 또 서로 다투니까 안 해줘요. 본인 원하는 것만 먹는구나. 예. 지들끼리 합의를 봐야만 꼭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민주적이네요, 상당히.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간단한 걸 좋아해요. 콘 옥수수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참치를 이렇게 섞어서 마요네즈를 살짝 넣어서 그 호일에다가 이렇게 제가 해주기도 하는데 술안주잖아요. 같이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졸여주면 자작자작 졸여주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운 건 좀 저렴한 걸 좋아해주니까 아주 고마워요 딸아이한테. 아빠들은 주로 본인의 그 술안주를 아이들 간식으로 챙겨주고 있었군요. 두부김치. 아이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요. 저희 둘째는 아빠게티 좋아해요. 아빠게티. 아빠게티. 아빠가 해준 스파게티요? 아빠가 해주는 그 짜장게티 있잖아요. 짜장. 달달. 집에서 잘 해주시는구나. 그러네요. 남현숙 씨 따리고 싶네요. 네. 저는 뭐 그냥 뭐 날씨에 따라 제가 먹고 싶은 걸 챙겨주면 또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제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생각해보면 한 7가지로 한정돼 있더라고요. 늘 그중에서 제가 뭔가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입맛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 조금은 좀 미안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엄마 입맛을 대부분 많이 따라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해주는 간식의 대부분은 사실 간단해야지 해줄 수 있는 요리들인데요. 거기에다가 영양까지 더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자, 오늘은 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간식 만드는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어머님도 잘 봐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아파트. 엄마, 말고봐 맛이 드세요. 간식 잠깐만. 오늘 그녀가 선택한 아이의 간식은? 뭐예요? 워낙 딸기 맛을 좋아하니까 딸기 맛 하고. 그러나 아이를 위한 간식이 왠지 좀 부실해 보이죠? 사다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간식이라고 하는 게 요리가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저한테 간식이라는 건 과자 종류로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맛있게 먹어주는 내 아이. 특별한 간식을 해주고는 싶지만 요리 초보 주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고 속상하다는데요. 항상 간식 주면서도 항상 속상하죠. 예쁘게 뭐 정성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하니까 항상 간식 주면서도 속상해요. 과자를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던 아들. 엄마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 딸을 맛있는 거. 빨리 가자. 아이를 급하게 등원 준비에 서두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아이가 유치원에 간 그 시각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그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뭐 만들어줄까 보겠죠. 뭐. 그렇죠.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 오늘만큼은 아이를 위해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하는데요. 되게 맛있어 보여요. 잼 쿠키, 버터, 설탕, 소금, 당뇨분, 계란, 달걀, 과일잼. 좋아.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집안 곳곳에 음식 재료와 도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야, 그냥 많이 쓰시네요. 저울에 뭐 계량 스푼에. 재료는 모두 다, 도구들과 재료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항상 만들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레시피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해보셨던 분이에요, 저는. 레시피에 적혀있는 재료 준비 완료. 자신만만하게 잼 쿠키를 만들어 봅니다. 잼 쿠키를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반죽. 차근차근 순서에 맞게 따라하면 어렵지 않아요. 네. 만들어진 반죽을 보니 모양은 얼추 비슷해 보이는데요. 잘 됐는데요, 뭐. 하지만 왠지 불안한 이 마음. 저만 그런 건가요? 아, 이제 구워야 되는군요. 네. 우여곡절 끝에 만든 쿠키를 오븐에 넣고 레시피에서 보았던 대로 시간을 맞추면 끝. 이제 쿠키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초조한 마음. 과연 성공할까요? 디엔드 했네요. 짜자잔. 괜찮을 것 같은데.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레시피에서 본 쿠키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거 왜 저런 거예요? 모양은 이래도 그러면 맛이라도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잼 마지막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먹어 보는데요. 점점 심각해지는 얼굴 표정. 대체 어떤 맛이길래요? 그저 민망한 웃음만 나오는 맛? 레시피대로 좀 예쁘고 부드럽고 이렇게 이런 사랑스러운 그런 쿠키를 좀 만들고 싶거든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쯤 되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부들이 선정한 파워블로거. 어떤 재료든 그녀 앞에만 가면 변신 완료. 음식에 대한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요리 전문가 이윤미 주부. 우리도 나타나나요? 고민하고 있으면? 그냥 집에 있는 중력분 일반 밀가루를 사용하시는데요. 쿠키를 구울 때는 그 쿠키에 맞는 밀가루 박력분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버터 같은 경우는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염 버터를 사용하셔야 돼요. 네, 잼 쿠키를 만들려면 버터, 설탕, 소금, 박력분, 달걀, 과일잼이 필요합니다. 기본이 되는 것이 재료 계량을 레시피대로 정확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 쿠키의 모양이 변형이 되거나 맛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 비결이 있어요. 네, 정량을 지키는 것이 요리의 기본. 정확하게 70. 특히 설탕과 버터, 밀가루는 정량에 따라서 반죽의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니까 반드시 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버터를요, 실온에 두어서 말랑해진 버터를 크림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레시피대로 하면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버터를 녹일 때는 믹싱기나 거품기를 사용하면 더 쉽게 버터를 풀어줄 수 계란을 있겠죠? 넣어주실 건데요. 이때 차가운 계란을 바로 넣게 되시면 이 반죽이 몽골몽골 순두부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실온에 두어서 좀 미지근한 상태의 계란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 설명서 보면 그렇게. 네. 계란은 풀어서요. 3, 4회 정도로 나누어서 넣어주는데요. 이때 믹싱을 해주면 더 쉽겠죠? 그 빵하고는 달라서 빵은 왜 우리 치대수록 더 쫄깃해지고 좋다고 하잖아요. 쿠키가 쫄깃해지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재빨리 이렇게 주걱을 세워서 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크림화된 달걀을 볼에 넣고 박력분을 체에 쳐서 섞어준 후 주걱으로 재빨리 저어줍니다. 완성된 반죽은 30g씩 분할해서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주는데요. 저건 또 여러 번 치대면 안 되는 거예요. 반죽은요, 손으로 이렇게 반죽을 만졌을 때 묻어나지 않는 정도. 그게 딱 알맞게 된 거거든요. 동그랗고 예쁜 쿠키 모양 완성. 병뚜껑으로요, 이제 잼을 넣을 공간을 확보해 줄 거거든요. 팬 위에 올린 반죽을 지름 약 6cm 정도로 눌러서 윗면을 고르게 하고 간격을 두어서 팬닝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잼이 들어갈 공간을요, 도구를 이용해서 꾹 눌러주는데요. 이 공간에 이제 달콤한 잼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지 않겠네요. 네, 성형이 완료되면 이제 약 190도로 예열된 오븐에 15분간 옅은 갈색이 될 때까지 구워줍니다. 가정마다 오븐의 성능은 다를 수 있으니까 시간 조절은 해주시고요. 성공을 해야 될 텐데요. 근데 너무 이미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예쁘고, 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유성인 주부의 바람대로 예쁜 쿠키가 만들어졌을까요? 카운트다운. 땡. 자, 맛있는 딸기잼과 사과잼이 부드러운 쿠키 속에 쏙.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좋고 아이들에게 최고의 간식이 아닐까 싶네요. 정체모를 쿠키와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또 이번에는 아이들이 밥 대용식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우유 소스를 곁들인 떡구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유 소스 떡구이 재료로는 우유, 꿀, 요거트, 레몬즙, 떡, 과일과 호두 약간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떡을 프라이팬에 불려가면서 노릇노릇하게 익혀주고요. 익힌 떡이 식을 동안 소스를 만들어주는데요. 이 우유 소스는 준비된 재료를 다 한데 모아서 골고루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요. 예쁜 접시에 담아주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호두 같은 견과류를 넣어주고요. 우유 소스를 뿌려주면 우유의 고소한 맛에 상큼한 레몬즙과 요거트가 어우러진 달달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우유 소스 떡구이 완성. 예쁘죠? 알록달록한 색깔 때문에 아이들 마음에도 쏙 들 것 같아요. 오늘 아이들 간식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앞으로는요, 간단한 이렇게 간식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 주시고요. 사 먹이는 것보다 훨씬 건강면도 좋고 이런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덧 아이가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시간. 아, 귀여워라. 영준아, 엄마가 오늘 영준이 유치원 갔다 오면 간식 주려고 정말 힘들게 만들 거거든? 놀래지 마. 엄청 맛있는 거야. 볼래? 와우. 와. 이거 엄마가 영준이 유치원 간 사이에 만든 거야. 평소엔 엄마가 무슨 간식 해줬어? 마트에다 놔둬요. 어떡해. 자, 영준이 딸기잼 쿠키, 영준이가 좋아하는 딸기잼 쿠키잼. 맛있겠다. 고소하고 상큼한 딸기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맛. 말주니까 좋아요. 영준아, 이거는 영준이가 좋아하는 가래떡을 엄마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맛있는 소스를 이렇게 먹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자, 한번 먹어보세요. 가래떡 좋아하는. 맛있다. 아이들 입맛에 딱 맞는 달콤한 맛까지. 와. 맛있어. 밥안 먹는 아이들한테도 좋고. 항상 봉투 과자 이렇게 찢어서 주는 게 다였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니까 너무 흐뭇해요, 제 자신이. 엄마표 맛있는 간식에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한가득. 오늘 우리 엄마 최고지? 좋아. 영양가 없고 불확실한 성분의 간식은 이제 그만. 이제는 건강한 재료에 엄마의 사랑과 정성까지 가득 담긴 간식을 아이에게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엄마는
고생을 해도 아이가 마지막에 진짜 좋아. 이 말 한마디에 네. 그냥 싹 무너지는 거죠. 아마 지금 TV를 보고 계시면서 남편분과 아내분들은 아마 마음이 갈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꼭 만들어줘야지. 남편분들은 아내가 저걸 나한테 좀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누구에게나 아무튼 간식을 만들어주는 거 정말 사랑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왜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 아이가 그 맛있게 먹으면 이미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있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런 느낌 엄마라면 다 받아 보셨을 텐데 뭐 즉석해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걸 해줘도 좋겠지만 저렇게 뭔가를 좀 배워서 해주면 그게 다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엄마가 만들어주신 그 도넛 같은 거 되게 생각이 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꼭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추억을 먹게 해주는 거 그것도 엄마가 해줘야 되는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런데 왜 아빠들은 꼭 제대로 먹어야 배가 부른 거죠? 왜 두부김치를 먹고 옥수수를 볶아야?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도 저희 엄마가 예전에 그 저한테 술빵 많이 해줬거든요. 술빵. 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술을 배운 것 같아요. 너무 일찍부터 만들어주셨군요. 아주 자연스럽게. 네, 오늘 만들어본 잼 쿠키는 아이들에게도 좋지만 또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선물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만드는 방법도 쉬우니까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누구한테 듭니다. 줄 거예요? 여러분들게요. 네. 와,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요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먹고 또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성분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는 그런 간식을 먹이는 것보다는 약간의 정성을 더해서 정말 최고의 엄마표 간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제가 주부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굳이 그렇게 막 힘들게 할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감자 쪄주고 고구마 쪄주고 아유, 좋죠. 달걀 삶아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해준 간식이라는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때우자라는 황순희 씨 멘트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럼 어떻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달걀 먹을 때는 칙칙폭폭 해주면 기차 탄 느낌 나고 괜찮겠네. 그래요. 연극도 좀 곁들여서. 자, 레시피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맛있는 간식이나 음식을 위해서는 재료가 진짜 중요하죠. 뭐니 뭐니 해도 제철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맛이 있는데 특별한 요리를 만드는 봄 제철 재료 정미아 씨가 소개를 해주신다면서요? 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죠. 이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자, 우리가 흔히 봄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과일의 여왕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저마다 좋아하는 과일이 다 있으시겠지만 이왕이면 계절의 여왕 봄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래도 비타민C가 가장 많다는 딸기가 혹시 이 봄의 진정한 여왕이 아닐지 굉장히 좋아들 하시죠. 특히 또 아이들이 딸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딸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알고 드십니까? 자, 지금부터 딸기의 모든 것 파헤쳐 드립니다. 계절의 여왕 봄이 행복한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새콤달콤 맛있는 딸기가 제철이기 때문인데요. 아우 좋다. 요즘은 봄철에는 딸기가 최고고 지금 딸기가 제일 잘 나가는 편이고요. 봄에는 딸기를 먹어야 돼. 딸기 안 먹으면 입에 가시가 나요. 딸기 최고. 영양이 제일 많죠. 이곳에 가면 딸기를 원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경기도 파주로 달려갔습니다. 와, 딸기다. 꽃보다 예쁜 빨간 딸기. 이 농장에서는 싱싱하고 맛있는 딸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딸기를 따보는 체험까지 해볼 수 있다고 해요. 때문에 가족 나들이 장소로 인기 만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예쁘게 생겼네 또 딸기가. 나도 모르잖아. 이런 소스 닮은 것 같아요. 자, 누리보다 더 재밌는 딸기 체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데요. 새콤달콤 딸기 먹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맛있고 맛있고 건강에 좋고 비타민C도 많아요. 아까 걔랑 딸기 비슷한데. 맛있어. 아우 귀여워요. 그런데 비타민C의 여왕 딸기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근데 이렇게 고른 것보다 약간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좀 선명하고요. 그리고 전에 통통하고 좀 빨갛고 예쁜 딸기? 딸기가 익은 상태는 끝까지 빨간색이 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하얀 부분이 남아있는 딸기가 좋은 딸기라고 보시면 돼요. 딸기를 대부분 구매하셔서 냉장고에서 넣으셨다가 꺼내서 조금 드시고 또 냉장고에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온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딸기가 빨리 물고 빨리 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항시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에 보관을 해두시는 게
그나마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보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맛있는 딸기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 특별한 레시피를 만나면 환상적인 요리로 변신할 수 있는데요. 김승현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딸기의 모든 걸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질법부터 요리법까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요건 뭐냐면요. 여기 바로 식초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한 병씩은 다 있으실 텐데요. 요걸 가지고 딸기를 씻으면 완전히 농약도 제거하시고요. 그다음 불순물도 제거할 수 있어서 가장 좋습니다. 식초를 이용해서 더욱 깨끗하게, 그런데 무조건 오래 씻는다고 좋은 건 아니래요. 딸기 씻을 때요. 물속에 30초 이상 담가두시면 비타민C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기를 씻을 때는요. 반드시 꼭지가 있는 상태로 씻어주셔야지만 좋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이제 요리 시작할게요. 네, 이번에는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도넛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콤한 딸기가 들어간 달콤한 도넛을 만드는 법. 딸기 도넛. 일단 밀가루는 베이킹 파우더와 함께 체에 쳐서 준비하고요. 달걀, 설탕, 버터를 섞어 채친 밀가루와 함께 반죽을 하죠. 그 다음 냉장고에 넣어 약 25분간 휴식을 시켜줍니다. 전 숙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반죽은 안에 딸기를 넣어 동그랗게 빚어주면 되는데요. 아, 소로 딸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170도 정도의 기름에 반죽을 넣고 노릇노릇하게 튀겨준 다음 설탕에 살짝 굴려주면 맛있는 딸기 도넛 케이크 완성!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딸기를 사서 오래 두시게 되면 이렇게 딸기가 뭉그러지게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딸기 뭉그러진 딸기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뭉그러진 딸기 아름다운 변신 어렵지 않대요. 딸기와 우유를 섞어 잘 으깬 다음 손으로 하네요. 채친 쌀가루와 섞어줍니다. 몽글몽글 섞인 반죽은 체에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요. 설탕을 섞어 찜기에 넣고 30분 정도 쪄주면 됩니다. 케이크 되나요? 뭐죠? 또 딸기와 백설기의 화려한 만남. 자, 예쁜 분홍빛의 딸기 설기떡 완성! 저 괜찮네요. 이번 요리는요. 오징어 딸기 초무침입니다. 오징어 딸기 초무침. 오징어와 딸기가 궁합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되실 텐데요. 봄철의 나른함과 춘고충을 이겨내는 데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 오징어와 비타민C가 최고입니다. 오징어와 딸기. 딸기와 오징어의 수상한 만남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오징어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동그랗게 썰어주세요. 미나리는 5cm 정도로 잘라주시고요. 준비한 양념은 프라이팬에서 살짝 졸여주세요. 먹기 좋게 자른 딸기와 채소에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보기만 해도 입맛이 확 살아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상큼해요. 맛있겠다.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오징어 딸기 초무침. 와, 봄철 입맛 살리는데 딸기 요리 딸기만 어렵지 있을까요? 않으시죠? 봄철에 딸기 많이 드시고요. 봄철에 건강 챙기세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딸기. 이봄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딸기로 풍성한 밥상 차려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더 이상 딸기 설탕 뿌려서 아이들한테 주지 마세요.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하고도 어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양한 요리법으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딸기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딸기 맛이 아까 뭐라고 했죠? 새콤달콤. 그래서 잘 어울린다. 알겠어요. 딸기의 맛은 새콤달콤. 바로 이 맛인데요. 딸기가 또 중요한 건 영양이 그렇게 또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딸기가 보통 우리가 왜 비타민 C가 많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외에도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좋대요. 그리고 또 철분까지 많다네요. 그래서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 빈혈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B와 C가 많은데 이건 또 어디에 효과가 좋으냐면 왜 피부에 뭔가가 좀 자꾸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보통 뭐 트러블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럴 때 혹은 이 봄철이나 이제 여름에 이렇게 나가면 너무 많이 타서 좀 얼굴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갈아서 팩을 해주시면 또 그렇게 또 진정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로 좋죠. 뭐 피부 트러블에만 그렇겠습니까? 부부 사이의 트러블도 여보 딸기 하나 이렇게 먹여주면 그냥 끝나요. 예, 제철 딸기에 대해서 오늘 또 알아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음식의 세계를 쭉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수요일에 반드시 들어가는 빠질 수 없는 코너죠. 네, 경기도 최고의 시장만을 소개하는 장 보러 가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시장에 다녀오셨는지 특공대 A씨께서 말씀해 주시죠. 특공대원 A 양 네. 제가 이번 주에 다녀온 곳은 의정부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의정부 제일시장에 다녀왔는데요. 시장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퀴즈를 좀 드릴게요. 네. 의정부 제일시장에 있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주차장, 2번 엘리베이터, 3번 카트, 4번 모든 것이 다 있다, 5번 아무것도 없다. 아, 이거는 뭐 알 것 같네요. 몇 번? 예. 저는 뭔가 장 많이 보시라고 네. 쇼핑카트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주차장 무료 주차장. 예. 남현승 씨는요? 모든 거에 다 있다. 이런 질문을 혼자 배신을 하네요.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그렇죠? 역시 사람은 살아가는 데서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것 같아요. 자, 제가 다녀온 의정부 제일시장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 시장이길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전통시장의 무한 변신. 대형마트 부럽지 않은 현대식 시설로 보다 쉽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정부 제일시장. 홍보대사 같아요. 그러네요. 400여 대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 주차시설은 의정부 제일시장의 제일 큰 자랑거리.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도보 10분이면 만날 수 있는 곳. 헤매지 않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판매 상품에 따라 구역을 분리해 놓아 손님들의 편의를 배려하는 곳. 제철 맞은 싱싱한 농수산물과 입맛 돋우는 다양한 먹을거리가 가득한 곳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젊은 층 손님들을 위해서 떡볶이, 순대 등의 분식을 특화 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딸기 3,000원 정도 2개 5,000원 드릴게 2개씩 떨이면 떨이. 뭐 드릴까요? 입맛대로, 자 취향대로, 자 연하고 맛있는 걸로 골라들어가세요. 자 오늘 잡은 생고기. 전통시장의 변화 1번지,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는 의정부 제일시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시장으로 통하는 중앙 엘리베이터, 한눈에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비가 와도 짐이 아무리 많아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전통시장에 오면 두 팔이 힘들다는 편견은 버리세요. 행복한 장보기를 위해 준비된 카트. 손과 발이 모두 편한 장보기. 자동차를 가져와도 오케이.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어서 너무 편리해요. 오늘은요 전통시장에 현대식 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의정부의 제일시장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멋진 곳에서 오늘의 미션 주세요. 네. 이 부장이나 이 뭐예요? 오늘 네. 해야 될 제일시장의 라이벌입니다. 라이벌이요?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모르면 간첩. 최고의 라이벌을 찾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오늘 이용할 장볼. 오늘의 상품권. 참 사람 괜찮아. 이거 꼭 안 잊어버리더라. 좋네요. 알겠어요. 자, 우리 한 장씩 나눠서 장도 보면서 사람도 찾고 저는 이분을 찾을 테니까 그래요. 이분은 이걸 찾으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출발! 갑니다. 시장 넓이만 해도 140만 제곱미터. 과연 이 넓은 시장에서 오늘 중에 찾을 수 있을까 몰라. 시장이 진짜 넓거든요. 정말 커요. 네. 이분을 잡고 있는데 어디로 가요? 야, 저 이 골목으로 이쪽 골목으로 가면 쭉 가면 있어요. 나한테 춥고 배도 고프고 왜 이렇게 추워? 우리 앉아서 먹고 하자. 먹고 하자. 의정부 제일시장의 특화 상품이 바로 이 떡볶이래요. 주부특공대의 식신 라나와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얼마죠? 1인분이 3,000원이야. 떡볶이는 3,000원이고요. 튀김은 2개 1,000원. 그래서 합이 4,000원이야. 합이 4,000원. 4,000원인데 이게 상품권 상품권 100% 현찰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잔돈 가서 아니, 이 조금밖에 안 사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자판 상품에서도 100%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 감사합니다. 야, 남은 현금으로. 그렇죠. 의정부 제일시장에서는 일반 상점과 좌판 모두에서 소액이라도 얼마든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써서 그런가요? 더 맛있었어요. 이분이요. 저 100인 뵀는데. 이렇게 먹고 나니까 미션 이분이요? 생각나는 예, 거예요.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일시장에서. 그래요? 유명하세요. 어디 가야지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이쪽으로 좀 내려가시면 십자로가 있거든요. 여기서 왼쪽으로 좀만 가시면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대략은 어딘지 알겠다. 유명하신 분이구나. 유명해요. 감사합니다. 모자도 떡볶이 모양의 모자를 썼는데. 저는 점심시간도 반납한 채 미션 성공을 위해 발빠르게 시장을 누비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를 사로잡는 목소리가 있었으니 써요 언니 못 찾시는데.
아유 목소리도 크셔라. 네. 근데 어쩜 이렇게 활기차세요? 재래시장에서 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소비자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대화까지 저희들이 저렇게. 항상 힘이 나 있죠. 물건 잘 팔리죠. 여기 뭘 사면 그렇게 덤을 꼭 주신다고? 그럼요. 네. 이제 날씨가 추울 때 또 이렇게 잡수시라고 네. 이렇게 소라도 이렇게 이쁘면 말만 잘하면 저 소라도 이렇게 한 바구니 공짜. 생선 하나 사면 그렇지요. 동태에 사시면 만디 미더덕 다 공짜. 여러분의 밥상을 행복하게 해주죠. 공짜. 의정부 전 시내 개성 있으시다. 배달도 다 해드립니다. 공짜. 배달까지. 이번 찾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이분을 찾으러 가시려면 자 의정부 재래시장에서 제일로 멋지고 예, 또 요리 김치를 담으시는 분인데 그래요? 예 김치도 최고 잘하고 또 돔도 엄청나게 많이 혹시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주게 생겼죠. 그러네요. 예, 또 예, 위로 쭉 가셔서 오른쪽으로 카브 빡 틀어버려요. 네, 예, 카브를 그러면 빡 카브 빡 틀어버리면.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짜 아주머니의 힌트를 얻고 다시 출발. 미군부대 근처에 있는 제일시장에는 수입 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의정부 제일시장의 자랑거리, 특별한 보양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요? 뭐 사골국인가요? 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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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국물을 파는 건가요? 여기 사골국물하고 소머리고기. 저희는 사가져 가서 먹기만 되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죠. 근데 이거 직접 지금 여기서 다 구우고 계시는 거예요? 최영근 씨하고. 양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면 4식구 2번 먹어. 이건 뭐예요? 소머리고기. 섞어서.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고기까지 다 해서 얼마예요? 요거하고 요거가 고기까지 해서 10,000원. 10,000원이요? 정말 좋죠. 정말요? 우리 보통 밖에 나가서 온 식구 먹으면 한 그릇에 7,000원, 4명이면 28,000원인데 근데 10,000원에. 너무 좋다. 이거는 4식구가 2번 먹을 수 있으니까. 2번 먹을 수 맞죠? 아니, 한우? 한우를 15시간 동안 구우셔서 그러니까. 팩에 이만큼을 담으셔서 고기까지 덩어리 주시고도 저 진짜 저렴하네요. 만 원. 줘가지고 하루에 양이 그런 걸로 30개 나오는데 양이 모자라. 저녁에 한 6시 넘으면 없으니까. 더 나올 수가 없지. 이게 솥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진짜 뽀얀 빛이 정말 빛깔만 봐도 깊은 맛이 느껴지죠. 예. 이 시장 안에서나 아니면 주변 시장에서 혹시 이렇게 저희가 곰국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저희밖에 없어요. 의정부 시장에서. 요 근처에도 없어. 우리밖에 없어. 좀 보이잖아. 이거 우리 사가지고 가자. 그래. 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남편이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남편이 무슨 기운이 없어요.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제 발길을 붙잡는 소리가 또 있었으니 이번에는 쿵짝쿵짝 신나는 노랫소리였어요. 장미아 씨 그래도 뭐 안 드시고 계속 열심히. 그러니까요. 네. 시장을 찾는 손님과 상인들을 위해 상인회가 마련한 문화활동 흥겨운 노래교실입니다. 아 좋다. 미연 씨 웬일이세요 여기는요? 서신동 씨야. 박수 한번 주세요. 미연 씨가 이렇게. 환영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 앞으로 짠짠짠. 앞치마 두르고. 시장에서 이렇게 노래 교실을 하는 걸 전 처음 봤는데요. 그래요? 네. 아 촌스럽네. 아유 촌스러워졌네. 예. 얼마나 좋아하시고 또 제일시장 주변에 모든 걸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돼 있는 환경이라서. 네, 노래도 배우고 장도 보시고. 아니 뭐 뒤에서 잠깐 봤지만 어머님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네. 이왕 왔으니까 노래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다 잘하시겠지만 그 중에 대표로 어떤 분이 좀 노래하시면 좋을까요? 지금새부터 심상치 않은 이분 아싸 단번에 무대를 서잡는 카리스마를 가진 실력자의 노래. 아하. 어머니. 네. 지금 집에서 보고 계시겠죠? 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날 때 가서 장도 보고 가시죠. 장도 보고 또 먹거리도 좋으니까 네. 또 가서 뭐 튀김에 뭐 떡볶이에 떡볶이에 김밥에 아이고 어쩔까 묵도 많고 묵도 많고 여기 먹을 거 되게 많아. 다른 시장이 될 게 아닙니다. 네, 의정부 제일시장 저 귀걸이와 의상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자랑할 만하죠?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통시장 가면 제가 저렇게 먹힌다고. 여기가 뭐 하늘을 찔러요. 이
봄철 기운 없을 때는 봄나물만한 게 또 없잖아요. 모든 봄나물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물이 그 나물처럼 보이는 그 나물들이 너무 많아요. 각각이니까 따로 놨지요. 아니 이 나물들이 지금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냉이, 참나물, 비듬나물, 시금치, 깻잎, 방풍나물, 유채, 취나물,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모듬나물. 저 오늘 저녁 때 먹게 모듬나물 조금만 담아주세요. 네, 식구가 적으세요? 많지. 예. 그러면 딱 맞게 한 접시. 누가 보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줄 알 거예요, 그죠? 250이나 드렸어요. 그리고도 또 주셔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2,000원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죠. 맛있게 먹어요. 네. 아, 참. 우리는 이분 잡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저기 내천분식 옆에 일단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인상 참 좋아요. 많이 파세요. 도움도 잘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터원 뉴스의 장미아입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제일 좋다는 제일시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년 365일 싱싱한 채소만 판매하고 있는 광산상의 김영우입니다. 네, 얼굴에서 광이 나십니다, 사장님. 자, 사장님은요? 안녕하세요. 의정부시장 떡볶이가 제일 맛있는 집 강정인의 떡볶이 이강정입니다. 의정부 제일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편리하다는 것이죠. 네. 얼마나 편리한지 황순유 리포터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황순유 리포터. 의정부 제일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대형 주차 시설입니다. 시장 한가운데 위치한 공영 주차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공영 주차장은 무려 400여 대의 명절에 차량을 톨게이트 나가 수용할 수 있는 있는 공간이 있대요. 기자 같아요. 할인마트도 부럽지 않겠죠. 넓고 쾌적한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습니다. 진짜 쾌적하네요. 그리고 제일시장 이용하실 때 주차장이 있어서 편리한 점이 참 많겠어요. 아무래도 주임이 있으면 주차장이 있는 게 낫죠.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가 주차장 시설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이것저것 또 물건도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와, 이 대형마트 부럽지 않은 최고의 시설에 아주 최고의 서비스까지 진짜 제일시장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웃음과 정이 넘치는 또 최고의 상점도 소개를 해주셔야죠. 제일시장 최고의 상점이라면 우리 가게도 빼놓을 수가 없지. 여보, 우리 가게 자랑 좀 해줘. 사장님 가게를. 산지직송으로 신선한 100% 보장, 봄철 입맛 사로잡을 채소가 가득. 제철 야채 사시려면 저희 가게로 오세요. 싸게 잘해드릴게요. 꼭 오셔야 돼요. 의정부 제일시장의 작은 미군 부대에서도 찾아온다는 소문난 수입 상품점. 미국을 느끼고 싶으시면 의정부 제일시장 수입품으로 오세요.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예전에 진짜 놀러 인기였죠. 오세요. 그렇죠. 최상급의 고기만 판매합니다. 선명하고 고운 빛깔의 고기를 맛보고 싶다면 자, 오늘 잡은 생고기. 자, 세근의 하나씩. 자, 세일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장사 잘하시게 생겼네요. 둘러봐도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넘치는 의정부 제일시장입니다. 참 좋은 시장,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장미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떡볶이 사장님은 한 말씀 해주신 건가요? 오늘은 그러네요. 반드시 이기리라 미션에 열중하고 있는 저와 라나, 한시도 손에서 사진을 놓지 않았는데요. 반찬 거리를 지나고 있는 그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왜 내 사진을 들고 있다는가요? 맞죠? 네, 맞지요. 찾았네요. 헤어스타일이며 눈썹. 내 사진 어디서 갖고 와서 또. 찾았습니다. 반찬 외길 인생 20년 온양 반찬의 박경순 사장님. 그러면 여기 가게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반찬이 어떤 거예요? 요즘은 이 얼갈이요. 어머나 깜짝이야. 얼갈이요? 예. 먼저 사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얼굴 아유, 그냥 장난쳐주는. 네. 찾았어요, 우리가. 근데 이분은 아니시잖아. 아니, 우리 미션, 우리 미션. 혹시 이분 모르세요? 이분요? 네. 여기 옆에요. 무수왕이라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이벌이 바로 옆에 계시네요. 네, 바로 옆에. 이렇게. 엎어지면 코다울거리에서 또 찾았네요. 황간의 김치 황경숙 사장님. 와. 네, 맞는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맞아? 네. 야는 한경숙이고 야는 박경순이요. 언니한테 그 뭔 잡소리냐.
내 손이야. 20년 지기 라이벌의 입장 기대해주세요. 어휴, 근데 이제 포스가 반찬 뭐. 옆에 있으니까 라이벌이잖아요. 좀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아니 그걸 물 신경 써. 지 손님 지가 가져가고 내 손님 내가 갖고 오고. 쿨하세요. 나만 열심히 하면 라이벌 네. 그거 더 재밌지. 더 재밌어요? 더 열심히 맛있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야, 그래. 한간의 김치, 온양 반찬. 어느 집이 더 맛있어? 우리께 제일 맛있지. 얼마나 맛있어 우리가 겁을 생각해. 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간의 김치가 더 맛있다? 아이 그야 물론이죠. 그럼 온양김치는 반찬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맛있다. 그런 거 뭐가 있어? 모든 정성을 쏟아서 거기다가 집중해야 맛있는 것이야. 아, 정성을 쏟고 그렇지. 집중을 해서. 양념도 아끼지 않고 푹. 돈을 엄청나게 버셨대잖아요. 한간의 김치는 어떻게 맛있는 거야? 얘가 다 해버리면 나 뭘로 하라고. 그런데 나는 또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 뭐가 있어요? 아무나한테 안 가르쳐 주는데 정말 살짝 정직하게. 내가 먹는다, 내 자식들이 먹는다, 내 식구가 먹는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래.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한번 먹어보고 그래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그래. 좋아요. 저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황영수 사장님의 자랑 배추김치 신식을 시작으로 이제 생채를 조금 먹여줄게. 생채. 근데 생채나 부추 겉절이 같은 거는 그날 소비되지 않으면 못 팔잖아요. 단일에 안 팔려면 서비스 주는 거예요. 서비스 그렇죠. 매일 아침에 새로 담근다는 무생채의 맛은 맛있어? 맛있어요. 자, 한간의 김치 맛 봤고 이번엔 온양 반찬으로 갑니다. 온양 반찬. 와, 온양 반찬의 반찬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이좋게 한 입씩 먹다가 상점에 나와 있는 반찬을 정말 싹 다 먹을 뻔했어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맛의 승부. 그 결과는? 온양 반찬하고 한간의 김치 두 군데 다 맛을 봤는데 이거는 끝까지 비밀이요. 무덤까지. 어느 집이 더 맛있는지는. 아니 이거 뭐 막상막하여가지고 사실 어려운데 진짜 맛있었어요. 두 분 다. 우리 제일 시장에서 우리 집이 제일이다. 자랑 한번 해주세요. 다님. 얼갈이 김치는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얼갈이 김치. 누구도 그냥 두 분이 잡수고 세 분이 잡수다가 두 분이 도망가도 모르는 얼마나 맛이야. 딱 두 분이 도망가도 모르고 두 분이 뻗어도 모르고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한간의 김치는 무엇이 제일 우리가 중점을 두느냐면 손님이 5,000원어치 사면은 2,000원어치가 덤이가. 진짜로요? 덤을 아줌의 떡도 싸야지 사 먹는다고 조금이라도 더 주는 집 가고 맛있는 집 찾아다니지. 얼마 사면 얼마치 덤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보면 100마디 말보다 직접 보는 게 낫죠. 약 2kg의 김치를 샀다면 자그마치 덤이 저만큼이에요. 정말로 덤만 먹어도 배부르겠죠. 전통시장의 인심 제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있고 인심도 좋고 재미도 있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온양 반찬과 한간의 김치 두 분을 오늘의 상점으로 임명합니다. 와! 두 상점의 변치 않는 맛과 운정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손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실천하는 시장. 의정부 제일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의정부 제일시장으로 오세요. 진짜 얼갈이 김치. 네, 맛있겠어요. 먹다가 얼간이 되겠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얼간이 하세요. 의정부에 살고 계신 분들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갈 필요가 없겠어요. 진짜 다양한 먹을거리랑 시설까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상품권은 이제 모든 점포에다 쓸 수 있는데 1,000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에휴, 사람 이렇게 띄엄띄엄 보고 그러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현금이다 생각하시면 현금처럼. 되고, 우리가 보통 왜 쓰는 상품권은 뭐 60% 이상, 뭐 40% 이상 이렇게 써야만 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그런 것 없이 없지. 1,000원도 되고 1,200원도 되고 1,300원도 되고 그야말로 그냥 현찰처럼 쓰실 수 있으니까 오늘의 상품권도 쓰시고. 너무 괜찮네. 정말 괜찮아요. 저도요, 그 제일시장 굉장히 그 덤 굉장히 많이 주시는 거 인상 깊은데, 네. 한가리 김치 가서 이 덤 이렇게 주실 때, 이거 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넌 무슨 이게 잡설이냐? 더 먹으라고! 줄때 먹어. 네, 이러실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 국물이, 사골 국물 가는데 그 덤으로 또 고기까지 이렇게 그렇죠. 주시고, 덤뿐만 아니라 또 노래 교실까지 있으니까, 우리 주부님들, 시장 보다가 좀 심심하면 노래 교실 가시고,
정말 노래나 뭐 덤이나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넌 수염을 왜 이렇게 길렀냐? 뭐 이러실 것 같아요. 덤입니다. 근데 정말로 손님들이 스트레스를 풀러도 제일시장에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노래교실뿐만이 아니라 요리교실까지 또 개최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중앙광장에 보시면요. 거기서 이제 손님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렇죠. 무료 도서 대여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오늘의 상점으로 뽑힌 온양 반찬과 황간의 김치의 박경순, 황경숙 사장님의 웃음소리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 경쟁하는 라이벌이 아니라 조화와 성장을 하는 라이벌이 아닌가 싶은데요. 20년 가까이 쌓아온 우정 영원히 간직하시고요. 앞으로 더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진짜 얼갈이 김치 먹으러, 떡볶이 먹으러 한번 저도 꼭 한번 가봐야겠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맛집과 시장 순례를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내일은 또 실속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매년 전 세계에서 간염으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무려 100만여 명,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간염을 방치하단 간경변, 간암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간 질환의 모든 것을 내일 이 시간 생방송 정보쇼 베스트 70과 함께 여러분의 간 건강 꼭 챙기세요. 네, 그리고 오늘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독특한 연예 뉴스에서는요, 배우 김성령 씨와의 진솔한 토크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2012년 연예계를 사로잡은 90년대 문화의 매력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장미화, 남현승, 황순유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의도 윤중로 얘기를 했었는데 꼭 거기만이 아닙니다. 뭐 집 근처 어디를 가도 흩날리는 꽃잎과 예쁜 꽃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식사하시고 날씨도 괜찮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산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